자, 계속해서 이번 주 탑3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더 독해진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어저께 이제 통과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더 독해졌다고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른바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임명 과정, 출국 과정도 다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관측이 되는데 이제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됐어요. 장해찬 최고 보시기에는 이거 뭐 극한 대결로 가는 겁니까? 뭐 일단은 22대 국회가 개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잘못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권 종사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제2요구권인데 네. 이게 아마 기정사실화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이 제2요구권에서 국회에서 다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1대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그래도 표단속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안철수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네. 명시적으로 여기 지금 민주당발 그렇죠. 특검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네. 이 제2요구권 국면은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1번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데 네. 한동훈발 제3자 특검법이 그렇죠. 네. 솟구쳤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 이제 적전 분열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형태로 특검을 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는 이제 도봉의 김재섭 의원 네. 정도인데 이 숫자가 마의 숫자인 8명을 넘어가느냐. 네. 아니면 이 특검 자체가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1차 수사 종결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다수가 되느냐. 네. 이 이유가 저는 오히려 더 관건이라고 봐요. 이후가. 이 제2요구권 국면 자체는 21대 마지막과 큰 변동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국회, 그러니까 7월 네. 19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제2요구권, 그러니까 제2의결 투표 과정에서는 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네. 8월 이후는 좀 그때부터는 여당의 당시 이제 당대표가 누구일지 그렇죠.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네. 이 제3자 특검이 어느 정도로 여당 내에서의 내부 분열 네. 또는 뭐 일부의 공감대를 얻어낼지에 따라 변수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진짜 주목할 만한 포인트 풍우는 네. 풍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게 되는 오늘 제가 풍운하라고 처음 들어서 네. 네. 그 풍우는 8월에 올 것 같아요. 8월에 올 것 같다. 네. 김성환 평론가 동의하세요?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또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국회가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7월 19일 전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9일 전까지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한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거는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법에 명문화된 시점이 없어서 결국은 민주당은 그 이후 시점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7월 19일까지 최혜병 1주기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게 당의 입장인 건 맞아요. 원래 당의 입장은 네. 그런 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킨 게 4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에 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15일이기 때문에 네. 언제 돌아올진 몰라도 그 전까지 거부권 행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다시 이제 국회 본회 일정을 잡아서 재표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정은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시 수정돼 있는 법안이 제출이 되고 수정은 이제 가실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는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다시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고 그다음에 통과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3자 특검법안 얘기 나온 게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국면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전망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제3자 특검법 꺼내고 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 굉장히 셌던 지지층 균열이 시작되는 첫 기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설령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생길 것인가.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뭐 김재섭 의원이라던가 또는 한동훈 후보 측의 러닝메이트 일부 정도를 제외하면 이걸 전략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서 한동훈 후보 측이
이를테면 어대한 기류로 네. 정말 하나만한 승부로 이겼을 때는 그 동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그 구도가 깨졌고 네. 사실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동훈 후보도 설령 이긴다 해도 흩어진 당심을 추스르기 위한 통합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제3자 특검을 가겠다 했을 때 동조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10명이 돼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이 10명이 되는 것과 네. 실명으로 제3자 특검법에 이름 법안을 올리는 발의하는 10명이 되는 건 또 그렇죠. 다른 문제거든요. 아, 나는 한동훈을 지지하지만 네. 이 이 법안에는 한동훈을 미는 의원이지만 내 이름으로 이걸 올려가지고 내 지역구가 예를 들면 PK고 TK인데 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 지역 현역 또 다른 의원들의 문제다. 생각이 다른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여러 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한동훈 후보 얘기만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좀 포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하고.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당원들은 결국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특히 최혜병 특검 문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테이블에 올라가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당시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비 삼을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야당의 어떤 특검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이제 특검 추천권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어쨌든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실이 바라지 않는 대로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대폭 양보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미리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탑3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더 센 카드가 왔다인데요.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전 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의례적으로 이제 입장도 많이 밝히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번 그 MBC와 KBS 공영방송의 이제 지배구조 바꾸는 그 이른바 이사진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고요. 네. 이미 김홍일 전 위원장이 물러나기 전에 네. 뭐 이사진 변경에 대한 의견 안건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약간은 밀리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 같고 네. 뭐 이를 통해 뭐 언론 노조나 네. 또 민주당이 반발하고 새로운 갈등 국면이 펼쳐지겠지만 네. 이진숙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고 이분에 대한 탄핵 사유를 또 찾아서 뭘 하려면 네. 이게 아무리 민주당이라 해도 네. 말도 안 되는 요건으로 지금 뭐 검사 탄핵도 합니다만 어쨌든 건수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건수가 나오는 사이에 사실 이 방문진 이사 구성안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거를 일방 통과시켰다고 그 다음에 또 탄핵안을 올릴 수는 있어도 네. 그거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 않나. 그까지는 가능할 네, 것이다. 하반기에 그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네. 김상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MBC를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MBC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원포인트 방통위 위원장 임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야권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MBC를 장악해라. 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 모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느 형태로든 방문진 이사라던가 방송국의 이제 경영진들은 바뀌었죠. 네. 일괄적인 변경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게 옳다 그르다는 지켜보는 분들의 몫이고 네. 저도 이게 피곤하기 때문에 정권과 무관하게 조금 중립적인 공영방송의 형태를 가져가기 위한 고민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방통위를 장악하고 방송국을 쫙 교체했던 것보다는 속도도 느리고
수입이 훨씬 강도도 낮다. 이게 방송 장악이면 그동안의 관례는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늦은 게 아니고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제동이 걸린 거죠. 결과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저희 생방송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저희 개편 이후 최고 그래요? 찍었습니다. 아유, 참 풍운하 네. 덕분입니다. 제가 또 악플을 몰고 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이번 주 탑3 김성환 평론가와 장혜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저희가 신청곡 부탁드렸더니 G.O.D의 거짓말 신청하셨어요. 거짓말? 장혜천 최고께서 왜요? 왜 제가 이거? G.O.D 세대이기도 한데요. 네. 정치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고 이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